박사님께서 정말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이어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9페이지의 그 자산관리 대중화에 대한 게 제일 사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고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해되고 있는 방향은 로보 어드바이저라기보다는 저는 로보 인베스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그러니까 1인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상품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웰스 매니지먼트, 결국 투자 조언 시장에는 일반인들은 접근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 의료 시스템으로 비교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이 그 약국에서 약사가 직접 진단 처방하고 그리고 약을 파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판매행위 규제에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부작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설명 의무라든지 불안전 판매 위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1인 계약을 직접 그 소액 투자자들한테 하고 있는데요. 적립식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가입 금액도 높게 지난 3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법적인 상황 때문에 저희가 저희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직접 1인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굉장히 임프레시브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대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채팅으로 왔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문의를 주시면은 전화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10분 중에 9분은 전화를 싫어하십니다. 젊은 층들에서. 근데 이분은 더더욱이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청각 장애인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더니 올라와서 계약하고 싶다 해가지고 주말에 약속을 잡아서 계약을 했는데 2시간 동안 필담으로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 오시자마자 자기는 매월 100만 원씩 저축해가지고 10년 뒤에 100억을 만들겠다, 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결국 결론은 10년 뒤에 2억을 만드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기 전에 약속을 받은 것은 매월 1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하시라. 이제 그 얘기에서 하면서 저희가 전달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소득이 커지는 게 제일 원천이고 그 다음에 그 소득의 원천에 대해서 저축량을 많이 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그리고 그 저축하는 금액이 적절한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래피컬한 툴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오면요, 그분은 사실은 저희가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인건비, 저랑 저희 영업팀장님 2분이 주말에 나오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올라오실 필요도 없었고 온라인에서 한다면은 그리고 그분이 아무 때나 접속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그래피컬한 툴로 보여줬을 때 우리가 말로 저축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과 달리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60세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얼마가 됩니다라는 게 눈으로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 확실하게 느끼거든요. 소득이 중요하구나, 저축이 중요하구나, 수익률 1~2% 차이가 길게 봤을 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구나 눈으로 봅니다. 그것이 온라인에서 되면 그것이 바로 그게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고객 상담을 하면서 또 하나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는 게 옆에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도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의료 부분이나 금융 부분에서 프라이버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온라인 DIY 시스템으로 개발될 수 있다면 굉장한 장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생각했을 때 그 로보 어드바이저가 가야 할 길이 단순히 로보 인베스팅이 아니라 웰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로보라는 건 오토메이션을 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동화를 시켜가지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이성복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 진단에 대한 알고리즘, 자산 배분에 대한 알고리즘들이 포함돼가지고 그 사실 결론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저축 얼마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만 유도해도 큰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인 우리 젊은 층들은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막연히 예금으로 저축을 50% 이상 하는 그런 뭐 김생명, 영수증 같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겠나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지금을 즐기지 않은 욜로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했을 때 30세에 취직해가지고 60세 은퇴하고 9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국민연금이 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버는 동안 30%만 꾸준히 저축해도 60년 사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이 65세 노후 빈곤율이 OECD 34개국 중 1위입니다. 그거는 젊었을 때 은퇴 대비를 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국민연금이 늦게 도입됐기 때문에 지금 은퇴하신 분들은 충분한 국민연금 수급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자식 키우는데 돈을 다 쓰고 있고요. 하지만 젊었을 때, 갓 취직했을 때, 그때 이러한 간단한 너지의 컨설팅만 들어가도 우리나라에서 노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은 매우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여태까지 진출을 하지 못했던 자산관리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재 그 기존의 사실 저는 그렇게 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약국에서 약 파는 구조, 의사의 진단 서비스가 없는 그런 현행 그 구조에서 판매 위주의 규제 정책들 때문에 컨설팅 서비스가 활성화되기가 좀 어렵고 지금 로보 어드바이저는 그런 컨설팅 서비스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어내거나 좀 기존 규제들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가면 좋겠는데 아직은 약사가 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힘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많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로보 핀테크 산업협회 이제 로보 협의회 이제 협의회장을 얼마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건의 사항을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발이라도 좀 담갔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 심정입니다. 지금 현재 1인 계약 측면, 비대면 1인 계약에 대한 규제 완화가 좀 생겼습니다. 지난 6월 말에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비대면 계약을 하게 되려면 자본금 요건이 40억입니다. 1인 요건이 15억인데 40억으로 굉장히 더 높고요. 그리고 포스콤 테스트베드를 통과하고 트랙레코드 2년을 가지고 있어야지 비대면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결국 만나서 계약을 하거나 대면해가지고 직접 하거나 화상 대면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1인 계약을 하면서 계좌를 개설하고요. 그건 비대면으로 하죠. 그리고 1인 계약을 하면서 화상 통화를 해도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토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굉장히 쉽거든요. 그 단계를 가야지 많은 고객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허용된 그 기준만으로는 사실은 거의 가입시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에 대한 거를 좀 테스트라도 하는 그런 저희는 이제 요청으로 특히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기술에 의한 새로운 산업의 발전이라는 게 어떤 군웅할 거의 시대에서 어떤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플레이어들 중에서 일부가 살아남고 모두가 떨어져 나가는 건데 많은 플레이어들이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적어도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조차 못하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저희 회원사들은 다 굉장히 시기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영업 규제가 조금 풀리면 우리가 뭔가 좀 해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할 수가 없고 사실 지금의 규제 내용은 기존의 대형사 보고 해라라고 이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웃사이드에 있는 회사들은 거의 하지 말아라라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비대면 1인의 진입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가장 발전된 방향의 제안이 뭐였냐면은 자본금의 3% 그러니까 스타코의 3%를 자본금으로 이렇게 저희가 배상 책임의 개념으로 자본금을 높였다는 건 배상 책임 때문에 올린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20억이면 한 600억까지는 비대면으로 스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소액 투자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의견도 나왔었고요. 뭐 그랬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 미국의 배트먼트나 웰스프로트도 마찬가지고 저희 우리나라의 다수의 로보 어드바이저 회사들의 포트폴리오는 ETF를 조합하는 잘 분산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많이 되는 건 어떤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을 추천을 함으로써 거기서 문제가 예전에 많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사실 민원도 많았는데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라면은 좀 더 완화를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의 소액 적립식 투자에 한해서 또는 이 투자 알고리즘이 아니라 재무 진단 및 이렇게 목표 수립을 하는 그런 투자 자산 배분 진단, 자산 배분 알고리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또는 뭐 배상 책임 비율 안에서 한도를 한 600억까지 둬가지고 사실 600억까지 만약에 온다면은 거기서 성공하는 회사들은 600억까지 올 거고요. 그러면 자본금 높여도 됩니다. 돈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막 열심히 플레이했는데 그거는 그 길이 아니었나 보다 싶어가지고 뭐 100억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접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100억이든 600억이든 시도를 해보기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입의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사업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타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완화 정도라도 먼저 해주시면은 좀 더 또 활발하게 로보 어드바이저 업계가 다시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퇴직연금 DC형이나 ISA에서도 로보 어드바이저가 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베터먼트 같은 경우는요, 사실 퇴직연금 계좌 운영하면서 큰 거거든요. 근데 원래 퇴직연금, 개인연금, ISA 같은 것이 대중적인 서비스에 대한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로보 어드바이저가 진입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